안녕하세요.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전기에너지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4번 과제에 대한 2D 도면을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4번 과제에 대한 3D 모형은 그림과 같이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D 도면을 작성하기 위해서 세로 만들기에서 매트릭에 iso.idw를 선택하고 작성을 클릭합니다. 먼저 시트 1번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고 시트 편집을 클릭합니다. 도면 크기가 A3인지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확인을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지금 도면에 나타난 기본 경계와 ISO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삭제 메뉴를 선택하여 화면에서 삭제해 줍니다. 그리고 도면 자원을 펼치면 경계와 제목 블록에서 표절함과 윤곽선, 중심 마크 부분을 작성하겠습니다. 먼저 경계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새 경계 정의를 클릭합니다. 자, 사각형을 이용해서 적절한 크기로 사각형을 그려주고 치수 메뉴를 이용해서 조절 점과 선을 클릭하여 10mm씩 치수를 입력해 줍니다. 대각선을 이용해서 치수를 입력하면 쉽게 치수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로 세로 치수를 10mm씩 입력하여 선이 구속되도록 합니다. 자, 중심 마크를 작성하기 위해서 선을 이용해서 길이가 10인 선을 입력하고 엔터를 2번 클릭합니다. 아래쪽에도 치수가 10mm인 선을 작성하고 엔터를 2번 클릭합니다. 이번에는 가로로 선에 길이가 10인 선을 입력하고 엔터를 2번 클릭합니다. 오른쪽도 동일한 거리 10을 입력하고 엔터를 2번 클릭합니다. 자, 일치 구속 조건을 이용해서 선의 중간점과 윤곽선의 중간점을 찾아서 일치시켜줘서 구속을 완료합니다. 중심선도, 세로 중심선도 윤곽선과 일치시켜줍니다. 자, 윤곽선과 중심 마크가 작성되었습니다. 수험자 정보는 사각형을 이용해서 모서리점부터 클릭한 다음 60을 입력하고 탭키로 30만큼 거리를 입력합니다. 선으로 가로를 나누어 주고 세로도 적절하게 약간 차이가 나도록 입력합니다. 치수를 이용해서 거리, 선과 선의 거리를 10으로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세로선의 간격은 보통 시험에서는 25mm로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텍스트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스케치에 텍스트를 이용하고 왼쪽 위쪽 지점을 클릭한 다음 텍스트를 차례대로 모두 입력합니다. 생산 자동화 기능사 확인 두 번째 칸 클릭 비번호 확인 그 다음 감독위원 확인 비번호는 4번 과제이므로 04번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 서명하는 부분까지 확인하고 클릭합니다. 그리고 나서 ESC를 한번 눌러주고 글씨를 클릭해서 가운데 위치로 잘 배치해주면
수험자 정보란이 완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이 다 되었으면 스케치 마무리를 클릭하고 경계 이름을 04번으로 입력하고 저장하겠습니다. 자, 새로 만든 건 우리가 경계에서 만들었으므로 경계 아래에 04번을 마우스로 더블 클릭하면 화면으로 배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제목 블록 위에서 마찬가지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새 제목 블록 정의를 클릭해 줍니다. 표지란은 오른쪽 아래에 붙여서 그리지 않아도 되므로 화면 가운데 부분에 가로가 100, 세로가 15mm인 직사각형을 작성합니다.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구속되어 있지 않더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선을 이용해서 중간점을 찾아서 작성해주고 왼쪽과 오른쪽을 각각 2등분으로 나누어주고 가운데 중심선을 찾아서 중간점을 찾아서 클릭해줍니다. 그리고 치수를 왼쪽에서부터 첫 번째 거리는 20, 가운데서부터 두 번째 거리도 20으로 입력해주면 모든 구속이 완료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했지만 중간점에서 그렸기 때문에 이 거리는 저절로 30으로 인식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텍스트를 이용해서 차례대로 입력하겠습니다. 과제명, CAD 작업, 척도, 투상, 1:1, 삼각법. 자, ESC를 한번 눌러준 다음 선을, 글씨를, 텍스트를 적절한 중간 위치로 마우스를 가지고 이동해주면 됩니다. 자, 적절하게 이동이 되었다면 스케치 마무리 버튼을 클릭해주고 비번호를 04로 입력하고 저장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제목 블록 아래에 04가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더블 클릭하면 화면 아래로 배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도면을 그리기 위한 스타일 편집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관리 메뉴에서 스타일 편집기로 이동합니다. 첫 번째로 표준의 기본 표준 IS를 선택하고 두 번째 탭에 뷰 기본 설정으로 이동한 다음 투영 유형을 반드시 삼각법으로 변경하고 저장을 클릭합니다. 두 번째로 치수의 부분을 펼치고 다섯 번째 기본값 ISO를 선택해 줍니다. 자, 단위에서 10진 표식기를 마침표로 선택해 주고 선형 길이의 정밀도를 0으로 변경하고 각도의 정밀도도 0으로 변경해 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화면 표시 탭으로 이동하여 치수선의 색상을 빨간색으로 지정해 주고 원점에서 간격 띄우기를 1mm로 변경해 주고 저장을 클릭합니다. 이번에는 도면층을 클릭한 다음 목록 중에 임의로 하나를 클릭해 줍니다. 그래서 빨간 색상으로 변경되는 부분만 먼저 변경해 보겠습니다. 단면선과 중심선, 중심 표식, 그리고 해칭 부분을 빨간색으로 변경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중심선과 중심 표식은 1.3선으로 작성되어야 하므로 체인으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클릭하겠습니다. 저장을 클릭하지 않고 다른 메뉴를 선택하면 저장을 하겠냐고 물어보는 메시지 창이 나타나는데 저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지시선을 클릭하면 ISO 일반을 선택하고 지시선의 색상도 빨간색으로 선택해주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장 닫기를 클릭하여 스타일 편집을 종료합니다. 자, 이제 도면 배치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4번 과제도 동일하게 단면선이 평면도에 작성되어 있으므로 평면도를 먼저 배치하고 정면도를 배치한 다음 보조 단면도를 배치하는 순서로 작업하면 되겠습니다. 뷰 배치 메뉴에 기준을 선택합니다. 자, 평면도 모양으로 뷰 큐브를 이용해서 회전을 시켜주고 평면도를 하나 배치하겠습니다. 자, 수문선이 따로 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스타일에서 은선 제거를 클릭해주고 확인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조 단면도를 뷰 배치를 이용해서 등각투상도를 먼저 배치해 보겠습니다. 홈뷰를 선택하고 등각투상도 위치에 배치한 다음 수문선을 제거하고 음영 처리를 한 다음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음영 처리가 안 되었습니다. 음영 처리를 클릭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가끔 목각기한 이 원의 선들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더블 클릭해서 화면 표시 옵션에서 접하는 모서리가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면 됩니다. 자, 접하는 모서리가 체크되어 있지 않으면 목각기한 부분의 선들이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음영 처리를 제거해 보겠습니다. 선이 음영 처리를 제거하면 이런 형태로 작성되는 경우가 가끔 생깁니다. 그런 경우에는 더블 클릭하시고 화면 표시 옵션에서 세 번째 있는 화면 표시 옵션에서 접하는 모서리를 체크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구성 요소 탭에서 음영 처리까지 하고 확인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면도 부분을 처리해 보겠습니다. 단면선이 있으므로 뷰 배치 메뉴에 단면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단면은 평면도에서 처리되어 있으므로 평면도가 테두리가 빨갛게 선택되는 상태로 되면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절단점의 시작점은 외형에서부터 바깥쪽으로 추적점이 보이도록 위치해서 첫 번째 점을 클릭해 주고 수평으로 이동한 다음 두 번째 점을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계속 메뉴가 나타나는데 계속을 클릭하고 정면도 쪽으로 이동하여 적절한 위치에 배치해주면 됩니다. AA 1대1이라는 단면이 표시가 되는데 아래쪽으로 이동하고 더블 클릭하여 축척은 선택하여 딜리트하고 홈키를 누르고 앞쪽에 단면이라고 입력하면 됩니다. 그 다음 보조뷰는 오른쪽 이 경사면을 90도 회전하여 바라보는 그림이 되므로 뷰 배치에 보조를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보조를 추출해낸 단면이 정면도이므로 정면도가 빨갛게 선택된 상태에서 한번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보조뷰 창이 나타나는데 참고로 뷰 식별자가 현재 도면에서는 C로 되어 있으므로 우리는 B로 차례대로 ABC 순서대로 나가는데 이 부분을 C로 변경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추출한 경사면 선에 가져다 대면 빨간색으로 변경되고 그 부분을 한번 클릭해서 위쪽으로
옮겨주면, 클릭해주면 도면이 배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뷰 식별자 화살표를 머리 부분을 잡고 아래쪽으로 위치하여 이동시킵니다. 자, 먼저 지난번 시간과 같이 선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면 영역을 잡고, 영역을 잡을 때 주의할 것은 이 빨간색 테두리가 같이 영역으로 잡히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도 가시성 메뉴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큼 마우스로 클릭한 다음 가시성으로 삭제하는 방법이 있고, 이때 문자 시 1대1 이런 부분은 반드시 잘 찾아서 없애거나 글씨를 변경해 주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우리가 지난 시간처럼 오리기를 이용해서 먼저 적절한 크기로 오려주고, 자, 영역이 축소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필요 없는 부분의 가시성을 없애주는 방법도 있다고 했습니다. 편하신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뷰 주석 화살표의 크기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뷰 주석 스타일 편집을 클릭해 보면, 자, 보조선의 길이를 적절한 크기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저장 닫기를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삭제하지 않았던 C1대1은 더블 클릭하여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도면 배치가 모두 완료되었고, 이제 중심선을 먼저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주석 메뉴에서 중심 표식 메뉴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평면도에서 바깥쪽 큰 원을 먼저, 안쪽 원이 아니라 바깥쪽 큰 원을 클릭해서 중심선을 배치합니다. ESC를 한번 누르고 도면 부분을 확대해서 잘 보면 가운데 부분에 중심선이 단면선과 겹쳐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모양이 외형선과 단면선과 중심선이 겹쳐지게 되므로 이런 경우는 연두색 조절점을 이용해서 최소화로 시켜주면 도면이 좀 더 깔끔한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정면도에서 중심선을 입력하겠습니다. 일자 중심선이나 또는 중심선 이등분을 이용해서 접속해도 되는데, 이번에는 중심선 이등분으로 해보겠습니다. 중심선 이등분으로 입력할 때는 위쪽 부분이 아니라 가운데 이등분하는 두 부분을 클릭해서 중심선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도 중심선 이등분을 클릭해서 중심선을 입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보조 단면도에서는 중심 표식을 이용해서 중심선을 처리하겠습니다. 선택하고 호 부분을 클릭해주면 중심선들이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ESC를 한번 클릭한 다음 한쪽에 연두색 조절점을 가지고 필요한 위치로 연장시켜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심 표식, 중심선들이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치수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평면도의 치수는 반지름 12mm만 있으므로 주석 메뉴에서 치수를 선택해주고 호의 특성점을 피해서 클릭해준 다음 R 12mm를 입력해줍니다. 중심으로부터의 지지선은 없으므로 현재 배치한 상태로
그대로 두면 되겠습니다. 정면도 치수입니다. 먼저 가운데 부분에 위쪽 외형선의 끝점과 외형선의 끝점을 클릭해서 외형에서부터 30mm, 10mm 정도, 8에서 10mm 정도 위치에 클릭해 줍니다. 그런데 치수가 30이지만 이 부분은 원형 물체이므로 치수가 파이 기호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홈키를 눌러주고 우리 문자표에서 지름, 위쪽에 있는 지름이 아니라 아래쪽에 있는 지름 기호를 가지고 입력해서 확인을 클릭해 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40 치수도 40을 입력해 놓고 앞쪽에다가 파이 기호를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치수는 이 외형선의 끝점과 이쪽 선의 끝점을 가지고 입력하게 되는데 이 치수는 원형인 물체가 아니므로 일반 길이 치수로 60을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확인을 클릭해 줍니다. 자, 왼쪽은 높이가 8mm와 40mm이므로 치수를 선택하고 끝점과 끝점을 클릭해서 외형으로부터 8에서 10mm 위치에 클릭해주고 배치합니다. 그리고 다시 끝점과 끝점을 이용해서 40mm 위치가 40mm를 배치할 때도 이렇게 차이가 나도록 배치하지 않고 같은 높이가 되도록 배치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지름 치수 특성점, 연두색 특성점을 피하고 클릭하여 반지름 치수 R3을 입력합니다. 이렇게 안쪽으로 입력해도 되고 도면처럼 약간 빠져나온 상태로 입력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안쪽에다가 배치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각도 치수는 선을 먼저 클릭해주고 반대쪽 선을 클릭해주면 이때도 연두색 점을 클릭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클릭해서 각도를 150도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아래쪽에 있는 길이 치수는 클릭해주고 클릭해준 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치수 유형을 정렬로 바꿔주고 외형에서부터 10mm 위치에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 단면도의 치수들을 입력하겠습니다. 먼저 바깥쪽 길이는 외형선의 끝점과 끝점을 클릭하여 위쪽으로 올려보면 61mm로 입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마우스로 오른쪽 클릭해서 치수 유형을 정렬로 바꾸어 보아도 61로 모양이 이상하게 입력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치수를 선택했을 때 한쪽은 외형선의 끝점을 클릭해주고 반대쪽은 이 끝점이 아니라 선을 클릭해서 올려주면 길이 치수를 정렬 형태로 바르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출발하는 높이가 서로 같은 높이이기 때문에 클릭해서 이 경우는 치수를 정렬로 변경하면 60mm가 제대로 표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61로 입력되는 것은 출발되는 높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정렬을 하더라도 60처럼 입력되지 않고 61로 입력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치수를 다시 선택하고 슬롯의 중간점, 중심점과 중심선의 끝점을 이용해서 치수를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중심선과 중심선의 끝점을 이용해서 치수를 입력하고 그 다음 슬롯의 지름을 끝점과 끝점을 이용해서 좀 확대해 보겠습니다. 끝점과 끝점을 이용해서 아래쪽으로 옮긴 다음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고
치수 유형을 정렬로 바꿔주면 8mm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지름 치수 원을 클릭하고 적절한 위치에 반지름 4mm를 배치해주면 됩니다. 아래쪽 치수 홀을 클릭해주고 R10을 적절한 위치로 도면과 같은 모양으로 배치해서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치수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에 텍스트를 이용해서 주소를 입력하면 도면이 마무리되겠습니다. 클릭하고 주소 엔터, 지시하지 않은 라운드 R 1mm, 주소는 블록을 선택한 다음 글씨 크기를 크게 해줘도 됩니다. 여기에서도 지시하지 않은 라운드가 따로 없기 때문에 주소는 적용할 부분이 따로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도면 작성이 모두 완료되었고, 자, 도면을 제출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색상을 변경하겠습니다. 관리 메뉴에 스타일 편집기로 이동합니다. 자, 도면층에서 목록을 하나를 클릭하고 경계는 하늘색, 외형선은 연두색, 수문선, 은선이 수문선입니다. 노란색. 그 다음 제목이 표제란입니다. 하늘색. 그 다음 마지막 치수는 치수 선 색깔이 아니라 치수에 있는 문자 색깔이 되는데 노란색으로 적용합니다. 그리고 저장 닫기를 클릭하면 도면 작성이 모두 완료됐습니다. 도면 출력은 출력 버튼을 클릭하고 먼저 저장을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 비번호로 저장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도면은 출력은 관리자 감독관 PC에서 인쇄 버튼을 클릭하고 인쇄할 프린터를 골라준 다음 도면 크기를 특성에서 A3로 확인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에서 A3면 A3로 도면을 골라주면 됩니다. 우리는 지금 A4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변경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력은 모든 색상을 검은색으로 출력을 해야 되므로 체크박스를 체크하고 미리 보기를 한번 해본 다음 모양이 맞지 않으면 닫기를 클릭하고 다시 인쇄 버튼을 눌러봅니다. 보통은 모형보다는 최적 맞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도면 크기는 A4로 설정을 해두었고 1대1로 축척을 해버리면 도면은 A4 크기인데 크기는 1대1 크기 A3 크기로 출력을 하기 때문에 아까처럼 크게 배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적 맞춤으로 변경해주고 미리 보기를 클릭해 봅니다. 시험 때는 보통 1대1로 배치하고 출력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 보기를 하면 모양이 적절하게 되면 우리가 인쇄 버튼을 눌러서 출력물을 감독관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닫기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휠 마우스를 두 번 더블 클릭하면 도면의 가운데 영역에 꽉 채워져서 도면이 배치가 됩니다. 이상으로 4번 과제에 대한 2D 도면 작성을 연습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